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로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는 첫 번째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짐을 실어서 가는데 이게 여러 번 거쳐서 경유를 해서 브라질까지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들렸다가 제가 최종 목적지가 사우파울루였는데 리오를 거쳤다가 그리고 사우파울루로 도착하는 그런 여행 경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비행기 값이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가장 걱정됐던 게 짐을 내가 이렇게 빼서 넣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비행기에 타서 바꿔가지고 싣고 그런 과정인데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유를 하면서 미국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립국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공항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홀 같은 데겠죠. 모여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인지 덩치가 큰 흑인 경비원들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동행하는 같은 비행기 탄 한국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가 연착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가 연착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파울루에서 저를 기다리는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3시간 일찍 나오면 3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참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락을 해서 3시간 늦을 테니까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의 한국 분의 말만 듣고 그렇게 연락하기는 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정말로 늦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공항에 있는 그런 경비원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공항 경비원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들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거기 한 3-4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떠듬떠듬 영어로 질문을 했죠. 근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교수하고 얘기하던 그런 수준하고 틀리더라고요. 상황이 틀리니까 떠듬떠듬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막 웃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키도 작은 한국 사람이
미국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 물어보는 게 아마 조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돌아서서 문장을 이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문장을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나라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웃으면 되겠냐. 두 번째, 나는 이러이러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브라질에 전화를 해서 날 마중 나오는 사람들한테 3시간 늦으니까 맞춰서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상파울로까지 도착을 했는데 도착 시간을 보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브라질에 딱 도착을 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시간은 제대로 온 시간에 맞춰서 온 거고, 비행기는 나는 3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시골 사람 같은 그런 신세가 돼서 공항에 떡하니 그냥 짐 위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연락을 해야겠다. 내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으니까 마중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찾았어요.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저쪽 끝쪽에 공중전화가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쭉 가서 공중전화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 어떻게 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거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거를 카드를 써야 되는 건지 동전을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자세히 보니까 동전을 넣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동전이 있어야죠. 말도 못하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그 공중전화 앞에서 이렇게 멍청이 멀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한 남자가 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검은 바지에 검은 신발, 그 다음에 하얀 와이셔츠에 모자를 썼어요. 빵떡 모자 같은 거, 근데 챙이 있는 그런 모자였습니다. 그 챙은 시커먼 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얀색으로 된 그런 모자를 쓴 사람이 거쳐벅쳐벅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쭉 쳐다봤더니 그냥 나한테 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동전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나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딱 받아보니까 이거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아니었고 토큰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토큰을 썼잖아요. 그래서 토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간신히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짐을 날라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요. 짐을 날라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그 두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브라질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인이 말 못한다고 웃었고, 그다음에 브라질 사람은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되지 모르는 그 동양인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토큰을 주고 간
그것이 저한테 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비디오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 사람이 좋은 이유, 좋게 된,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친절함.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브라질 사람들도 참 친절한, 서스름 없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현재도 브라질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좋은 사람들,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품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나 아니면 선입견이나 그런 걸 시도하고 쉽게 받아주는 포용성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개인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관지어서 내가 같이 있는 사람, 내가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관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어쨌든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였던 다른 사람, 제가 경험한 나가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다가와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다른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우습고 어이가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어떤 그런 태도, 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태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브라질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 사고에 따른 행동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같이 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내 생각에, 내 사고에 근거해서 그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어떤 행동과 질문 아니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 못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또 왜 그러니?
네 생각이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니? 문제가 뭐니?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그것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 특별히 부정적으로 이해가 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해를 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혹시 부정적으로 나와서 부정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일단은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 뭐가 문제니? 네가 얘기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네가 느끼는 게 뭐니? 네 감정이 왜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의 진실, 본의,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의도, 감정, 바램,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어버린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죠. 아니, 다시 말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응을. 그럴 때도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의도고, 내가 느끼는 게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고, 그런데 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아답터를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서로의 코드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콘센트와 내 플러그, 그것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답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관계에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라질 사람, 물론 브라질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아주 극한적인 얘기는 하겠죠. 그죠? 미국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브라질 사람들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미국 사람들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라질 사람처럼 행동하겠습니까? 나는 내 상대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미국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브라질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더 어렵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